자,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꼽으면 이 대덕사 소장, 일본 대덕사 소장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려불화들은 대부분 다 일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 있고, 미국은 돈 주고 샀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왜구들이 침략을 한참 할 때, 그때 뭐 이성계라든지 최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군벌들이 막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들도 사실은 그 왜구 토벌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뛰어갔고, 조선 전기에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가져갔으니까 나쁜 거냐? 아니, 그런 건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건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성스러운 물건들은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 배경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 만약에 예를 들어 탱화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불화를 조성한다. 불상을 새로 조성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는 빨아 쓰는 게 아니고 태극기를 새로 조성을 하면 소각해라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거는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가사도 오래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사도 다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불교 의식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신조성을 하면 낡은 거를 쓴다는 거는 정성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낡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새롭게 만들면 그 옛날 거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상이 동불이나 이렇게 되면 땅에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새로 조성을 하면 옛날 거를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문화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재밌어요. 장원원의 역대 명화기에 보면 측천무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진남북 시대 때 좋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장승효라든지 당나라를 대표하는 뭐 오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육탄미, 뭐 고개지, 뭐 할 거 없이 이제 고개지, 육탄미, 장승효가 어떻게 보면 남조 시대를 풍미하던 그런 대단한 화가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삼원삼재 같이 오원, 장승업, 그 다음에 뭐 해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 이거는 삼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대단한 화가였는데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다 남아 있었죠, 당나라 때.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거를 똑같이 그 당시 제일 잘 그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모사하게 하고 원작은 태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미친 짓인가 싶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왜? 똑같은 걸 그려서 남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사고입니다. 경전 번역할 때도 그렇거든요. 인도에서 현장 스님이 경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한자로다가 딱 번역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범원은 안 봐요. 이게 중국 사람들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체하면 그냥 소각해서 다 없애게 돼 있고, 우리도 신조성하면 중국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하면 소각하게 돼 있고, 그게 제대로 대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역대 명화기에 보면 그걸 태우라고 했더니 그걸 일부를 빼돌렸다더라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왜냐면 갖다가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랑 달라요. 똑같은 동아시아에 있어도 섬으로 해서 걔네가 문화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세멀 헨팅턴의 문명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문화권, 일본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조선까지만 하더라도 유교가 발전했지만 일본은 유교도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칼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얘네는 새로 조성을 하면 다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게 돼 있어요. 창고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쟤네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려불화 같은 경우도 일본이 가져가 줘서 남은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잘 모셨으면 다 소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 주는 바람에 남은 부분도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고맙다. 꼭 뭐 그렇게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문화적 특성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요 대덕사 소장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월관음도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옷 얇게 입고 있는, 저 배우관은 같이 얇게 입고 저걸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투명한 옷, 저 사라.
그래서 저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흰색으로 그냥 칠해버리게 되는 그런 식이 된 거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화에서 밑이 보이게 하려면 모기장처럼 다 일일이 선을 쳐야 되는데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 시절에는 충분한 대가를 주니까 저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고, 유교 시절에는 돈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싸게 주면 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손이 훨씬 많이 가고 세밀한 작업들이,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조선시대 때는 요거를 이제 하기 싫으니까 뭘로 하는 거냐면 화려한 색을 써버려요. 색을 써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거죠. 고려불화하고 조선불화의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쓰면 면을 다 채워도 화려해 보여요. 잘게 막 쪼개가지고 디자인으로다가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